안녕하세요. 우리 시대 우리 명의 정민입니다. 가을을 남자의 계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남성 호르몬이 모발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변경하게 되면서 가을철 탈모가 시작되게 됩니다. 탈모가 시작된 경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훨씬 더 많아지면서 탈모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시간에는 가을철에 훨씬 더 발생하기 쉬운 탈모의 원인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이근직 원장님을 모시고 현대인의 고질병, 탈모의 원인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서는 머리 모양이나 형태가 인상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머리가 빠지는 것에 관해서 사람들이 참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탈모로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 모발이 우리 외모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죠. 풍성한 모발은 이제 젊음과 건강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탈모가 있게 되면 그런 거와 반대로 실제에 비해서 나이가 들어 보이고, 특히 젊은 남성에 있어서 그 직장 생활, 사회 생활, 특히 이제 결혼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이제 많은 호소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서 그러한 여성들의 탈모 환자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머리숱이 어느 정도 있냐는 것은 동안을 또 판가름 짓는 요소이기도 한데, 평소에도 머리를 감고 나면 사실 머리가 빠지거든요.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빠지고. 근데 대체적으로 몇 개 정도가 빠져야 탈모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머리카락은 자기 이제 고유의 사이클이 있어서 일정 기간 자랐다가 빠졌다가 하는 그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동물의 예를 들자면, 동물의 경우에는 그 몸의 털이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일시적으로 자라는 소위 이제 털갈이라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사람에 있어서는 우리 몸에 머리카락이 한 8만 개 정도 있는데 각자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머리카락이 일단 빠졌다가 또 자라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게 됨으로써 항상 일정한 양의 머리카락이 빠지게 됩니다. 보통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가 빠지는데 100개 이상의 머리카락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빠진다면 탈모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본인이 봤을 때 100개 이상 정도가 빠진다면 탈모를 의심해 봐야 할 텐데요. 사실 탈모라고 하면 유전이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여성분들의 탈모 환자가 늘면서 이 유전적인 것만이 원인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유전으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 몸에 이제 그 DHT라는 물질이 있는데,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에서 이제 변형된 물질인데요. 이 DHT라는 물질이 모낭에 작용함으로써 머리카락을 가늘게 만들고, 그래서 빠지게 만드는 그 탈모의 주 원인 물질입니다. 그런데 유전적으로 이러한 DHT라는 물질의 수용체를 모낭에 이제 갖게 되는, 가지고 있는 사람에 있어서 이제 탈모가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그 환경 요인의 변화,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또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음식,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유전적인 소인이 있으면서 탈모가 촉발되는 그 시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또 많아집니다. 특히 여성에 있어서는 요즘 이제 다이어트를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갑상선 질환이나 이런 여성 특유의 질환 때문에 이러한 탈모가 많아지고 촉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어떤 질환의 경우에도 초기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한다면 보다 더 그 치료가 쉽게 이루어질 텐데요. 이 탈모의 경우도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모의 진단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조기 진단, 조기 치료만큼 중요한 그 사항이 없죠. 특히 탈모는 무엇보다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머리카락, 탈모 부위 머리카락이 아주 가늘어집니다.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머리가 결이 아주 굵었던 분들은 그게 아주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고 탈모가 시작되는 아주 전조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상이 이제 오래 지속이 되면 그 가늘어진 머리카락을 뽑아보고, 그리고 뒷머리를 뽑아봐서 현저하게 굵기의 차이가 있으면은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정확하게
탈모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본인의 자가 진단만으로도 일단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본인이 탈모가 진행이 되는 것 같다 싶으면 이렇게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탈모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금 현재 이제 탈모의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DHT라는 물질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치료 역시 그 여러 가지 약물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쓰였던 것이 미녹시딜 제제에 이제 바르는 약이고요. 그 다음에 그 피나스테라이드 제제, 프로페시아로 대표되는 이제 피나스테라이드 제제인데 이게 이제 본래는 그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나왔던 것인데 그것의 어떤 부작용에 착안해서 이러한 그 약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그 말씀드린 미녹시딜과 프로페시아 이 두 가지만이 지금 그 FDA에서 그 의학적으로 그 탈모의 어떤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원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초기 치료에서는 이러한 약물요법만으로도 충분히 그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고요. 또 좀 진행됐거나 아니면은 탈모 중에서도 정수리 쪽이 아닌 헤어라인 쪽의 탈모인 경우에는 이러한 약물요법이 반응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모발 이식이 그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모발 이식술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발 이식술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발 이식술은 정확하게 어떤 시술 방법인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가 모발 이식 수술입니다. 자기 머리카락을 풍성한 곳에서 부족한 쪽으로 옮겨 심는 그런 수술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DHT라는 물질의 어떤 수용체가 정수리나 앞머리, 탈모가 진행되는 부위에는 있는 반면에 뒷머리, 후두 부위에는 그러한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탈모가 아주 심하게 진행된 분에 있어서도 뒷머리 쪽은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 머리카락을 탈모가 진행되는 쪽으로 이제 옮기게 되면 본래의 그 모낭의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 탈모가 더 진행된다 하더라도 옮겨진 머리카락은 그대로 정상적인 머리카락 같이 빠지고 자라고 하는 정상적인 모발의 어떤 그런 성질을 그대로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 모발 이식 수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모발 이식의 시술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말씀드린 대로 뒷머리에 후두 부위의 머리카락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필요한 머리카락의 이제 숫자에 따라서 일정 두께 그리고 일정 그 길이만큼 두피를 채취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머리카락을 뽑아서 심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일정 부위의 두피를 그 채취를 해서 머리카락을 모두 분리를 하는데 그때 이제 머리카락은 모공에서 하나, 둘 혹은 세 개씩 이렇게 그런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모낭 단위라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풀포기라고 보면 되죠. 그 나오는 대로 분리를 해서 그대로 옮길 수 있게 됐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이제 결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모낭 이식의 시술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두피를 절개하지 않고 시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먼저 설명드린 그 두피를 절개해서 하는 이제 모낭 이식인 경우에는 뭐 눈에 띄거나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은 선상에 그 수술 흉터를 남깁니다. 뭐 짧게 머리를 하는 남자인 경우에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한 흉터도 이제 조금 그 꺼려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그 최근에 다이렉트 모발 이식이라고 해서 모낭 자체를 직접 하나하나 두피와 더불어서 같이 채취를 하는 그러한 방법이 이제 개발돼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요. 가는 머리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머리를 이렇게 골라서 채취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그 절개법에 비해서 많은 양의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보통 한 2,500모, 3,000모 이상의 머리카락을 얻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그 방법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그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는 경우는 그 눈썹이라든지 또 제한된 헤어라인 쪽의 이식 아니면 흉터 이런 부위의 모발 이식에